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란 말을 탄생시키며 우리 삶을 확 바꿔버린 지금. 그 피해는 구미공단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힘든 시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미공단이 처한 현실과 타개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조정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도 우리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조만간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 철저한 방역하에 직접 얼굴을 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상의에서 주최하는 비대면 경제 동향 보고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구미 경제라는 제목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구미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 시대에 걸맞는 생존 전략을 짜기 위함입니다. 오늘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직접 구미시 현안 사업에 대해 말씀이 있으실 예정이고, 상의에서는 면밀한 구미 경제 분석을 코트라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우리 기업 수출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구미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활로를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코로나 시대 구미 경제를 모색할 2020년 하반기 구미 지역 경제 동향 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미 상공회의소 역사상 최초의 언택트 보고회라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조정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각 기관장님, 단체장님, 기업체 대표님,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오고 계신 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경영 일선에서 버텨주고 계신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을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입니다. 구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원하는 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등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 전략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자금, 기술 지원, 마케팅 등 연간 20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한계 중소기업에 1,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긴급 경영자금 지원으로 375개사 2,509억 원,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83억 원을 지원하고 자동차세, 주민세 감면 등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유망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 IT 포털 시스템 운영, 기업인 소통 간담회, 기업 현장 방문, 경제단체 활성화 지원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구미는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활력,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대응 전략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선별 진료소 운영과 감염병 대응, 의료 초기 개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방역 소독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과 구미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으로 수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4대 핵심 사업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미경제 재도약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핵심 사업 추진에서 첫 번째는 상생형 구미 일자리입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 추진은 LG화학의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 오산단 내 2차 전지 양극재 연 6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며 직간접 1,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 추진 두 번째는 미래형 스마트 산단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핵심 사업인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친화형 정주 여건 조성, 안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마트 공장 확대, 미래 융합기술 개발 지원과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의 핵심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업 맞춤형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구미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핵심 사업 추진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2018년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된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마을센터 등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 추진 사업 네 번째,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입니다. 이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친수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대표 도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으로 이제 구미는 단순한 생산 기지에서 R&D 중심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구미 신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구미 국가 오산단의 분양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는 통합신공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국가 산단으로서 공항 배후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항공 스마트밸리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도시공간 구조 개선 및
산업 인프라 재구축을 통해서 항공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 기능이 결합된 국제 물류 허브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항 연계부에 들어가는 해평면, 산동면의 경우는 스마트 신도시 조성으로 통합신공항 이전지와 구미 도심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중간 배후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신공항 종사자들의 생활 주거지로서 국제 외국인 학교 설립 등 각종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융합 등 R&D 중심지, 항공 스마트 산업, 의료 친환경, 휴양도시 조성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의 강점인 첨단 전자산업과 연계한 항공전자 및 4차 산업 중심 특화단지 조성으로 항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의 핵심 기관 및 주요 기업 유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교통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구미 하이패스 IC 사업은 21년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은 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북구미 IC에서 군위 JC 간 고속도로, 신공항 연계 동서횡단 철도 구축, 구미 국가공단 연결 교량 건설 등 광역 기반 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접근성 강화와 40만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이번 명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모는 작게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상공회소 김다로 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미 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인구는 2020년 7월 말 기준 41만 7,089명으로 평균 연령은 38.8세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미 산단의 변천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섬유와 전자업종이었지만 지금은 탄소 소재,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구미 지역 수출은 2013년 367억 불로 최고 정점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233억 불로 전국의 4.3%를 차지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출 통관 실적을 보면 전자제품과 광학제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누계는 147억 8,900만 불로 전년 동기간 누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계, 섬유 등 모든 부분에서 감소하였지만 반도체 등에서 수출이 늘어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인 설비투자지표 정감률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의 현황으로서 기계료의 수입을 보면 1월에는 마이너스 5.7%, 7월에는 마이너스 5.6%로 감소폭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생산 실적은 기계와 전기전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누계는 21조 2,56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누계 대비 7.1% 감소하였습니다. 업종별 고용인원은 기계와 전기전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고 올해 7월 기준 82,779명으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7.7%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는 10만 2천 명으로 고용인원의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인원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구미 산단 입주업체는 2,490개사로 가동업체는 2,050개사입니다. 구미 산단의 금융물 가동률을 보면은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가동업체 수로 봐서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업체가 1,766개사로 전체의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해 3,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의하면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48로 나타나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주요 위기 시 구미 지역 BSI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 내지는 2분기에 경기가 바로 반등했으나 현재는 장기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 봐서도 구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을 때 51.1%의 기업들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느라 대응력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지역의 신설법인을 연도별과 월별로 봤을 때 올해 8월까지의 신설법인은 465개이고 그중 제조업은 139개입니다. 월별로 봤을 때 6월과 7월에 신설법인이 많은 것은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입주 영향요소로 보입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비중을 봤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법인이 68.4%를 차지하여 많은 법인이 영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벤처기업 현황을 보면 2018년에 410개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 내에서는 구미가 23.0%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역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소는 600개를 상회하여 그만큼 기업들이 자기기술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1,000억 이상 본사 경북 소재 기업체 수를 봤을 땐 구미는 포항, 경주에 이어 18개로 3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업자와 퇴직자를 봤을 때 지역 경기의 어려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실업률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 시지역 실업률 3.6% 대비 1.8% 상회하였습니다. 지역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산단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0년 2분기 대비 26.1%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12.0%의 2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 상회에서 기업들을 위하여 많은 건의를 하였는데 그중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 연장, 융례 없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업체 전기료 한시적 감면, 이것은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 중 전기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단순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현황 과제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 경북 통학신공항 조기 착공, KTX 구미역 정차, 대구권 광역 전철망 조기 개통과 5단지 일부 임대 전용 산업단지 지정, 5단지 분양가 인하,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한 R&D 역량 강화 등 지역 현황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지역 경제 동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성원 코트라 구미 분소장입니다. 저희 코트라 구미 분소는 2019년 2월 상공회의소 5층에서 개소하였으며 경북 및 구미 기업의 수출, 투자 진출,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제보고회의에서는 코로나 시대 기업의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외 경제의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우리 구미 기업들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주요 세계적 전염병, 즉 팬데믹의 흐름을 보면 1900년대에는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그리고 홍콩 독감이라는 3대 팬데믹이 100년 동안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불과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5차례의 팬데믹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염병은 특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께서는 코로나는 앞으로 2, 3년 더 갈 것이며
또 다른 바이러스가 함께 발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 주요 이슈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와 별개로도 상품과 인력의 이동으로 대변되는 세계화는 점점 후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를 빗대어서 슬로우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조합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는데, 외환시장 등 대외 리스크가 더욱 커지면서 공급 체인이 인접 지역으로 집적화해서 국가 간의 경제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며 신냉전을 상징한다고 언급하는 관계자들도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적 제조업의 침체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구매 조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전 세계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2019년 이후 계속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 이하일 경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경제 주요 이슈입니다. 전통적인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IT 산업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 발굴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정말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구는 더욱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개인의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어서 더욱 성장 활력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규모별, 지역별, 개인 소득별 양극화에도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구미와 같은 대표적인 지방산업 도시는 이 세 가지 이슈 모두에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인 뉴노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노멀이란 전환기를 거친 후 새롭게 대두되는 표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제시된 용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과 규제 강화, 그리고 소비 위축, 미국 시장의 영향력 감소 등의 뉴노멀이 사회의 주도적 가치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비대면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면 시 더욱 높아지는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또한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홈코노미, 보건 분야가 유망 산업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인 점을 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큰 정부의 시대로 다시 접어드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 재정 부족에 의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강화되는 탈세계화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느린 세계화, 즉 슬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제는 탈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미에서도 아마 금년도 들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분의 수가 작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가치 사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부품 소재의 해외 공급 및 조달 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시대 기업의 혁신 전략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칙은 첫 번째, 디지털화에 기반한 민첩한 환경 대응, 두 번째, 제품 시장의 균형, 세 번째, 융합과 협업이라는 3대 원칙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혁신 전략, 디지털화에 기반한 민첩한 환경 대응입니다. 요즘 서점을 가보시면 에자일이라는 용어가 제목에 포함된 신간도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자일이라는 것은 민첩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특히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기업 역시 빠른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첩한 대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며 이 데이터 기반을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혁신 전략은 제품 시장의 균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몇몇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성만을 가진 제품, 한 시장만을 타깃으로 한 제품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올인이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서도 제품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 비중과 해외 시장 비중의 균형을 둬서 국내 시장 부진 시에는 해외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 부진 시에는 국내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혁신 전략은 융합과 협업입니다. 이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향후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외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 내부에 구비해야 합니다. 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기업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물론 모든 지역에 큰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하는 구미 지역에 더욱더 그 과제의 무게는 큰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